네, 경제 인사이트로 이어갑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나라 밖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아이고, 네. 일 너무 열심히 하시지 마십시오. 자, 최근 미국 경제 아주 견고하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경제하고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유럽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 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실 하반기 들어서 심리 지표 중심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T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선진국 내 주요 국가 대비 경제 지표 결과치가 예상치보다 워낙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고요. 7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미 침체 수준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내려와 있고, 네, 그림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PMI 역시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는 파란색이 제조업 연속입니다. PMI고 회색이 서비스업 네. PMI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래로 하향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JW 경기 전망 지수 역시 올해 2월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선진국 내에서 유럽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좀 낮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됐던 배경들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 고물가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가계와 기업들이 사실 고정금리 대출 비중 많이 높였었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이자 부담으로 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대출 그리고 기업 대출 모두 지금 현재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수요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설비 투자를 위한 투자를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고를 좀 낮추는데 유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축률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라는 부분들 역시 좀 제한되고 있는 양상 정도입니다. 자, 근데 뭐 주가 흐름은 좀 달리 가는 것 같아요. 문남중 의원 최근에 리포트에서 쓰셨듯이 이율배반적인 흐름을 증시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유럽 증시 이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22는 계속 통화 긴축을 하고 있는데 유럽 증시가 올해 7월 달 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율 배반적 흐름을 좀 계속 보여왔던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좀 유럽 증시는 경제 지표 부진과 달리 좀 상방 압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6월 이후에 이제 유럽 증시가 올라왔던 그 근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경제 지표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올해 6월 이전까지 반영됐다고 하면 사실 올해 6월 이후부터는 ECB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유럽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ECB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상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할 거 없이 증시는 역시 기대를 먹고 네. 사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됐는데 이게 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건가요? 유럽에는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미국 증시가 둔화되고 있는 배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 등급 하향 조정 그리고 이제 무디스가 지금 지역 중소형 은행 신용 등급을 하향하면서 사실 좀 심리가 좀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의 관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연속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유럽 증시 역시 동일하게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2011년도 S&P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을 때 S&P가 16.8%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과거의 전철을 받지 않을 거라고 좀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그 배경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오류라는 부분들을 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2011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 2년차에 해당했던 시점인데 그때 중국이 통화 완화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성장률은 1.5% 그리고 물가 역시 전년도 1.5%에서 3%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현재 1.8%로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물가는 또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와 다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피치가 보통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때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결국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거시 환경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거버넌스가 악화되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달성하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을 한 걸 보면 앞으로 문제는 피치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증시는 좀 안정을 되찾는 그 여지로 좀 옮겨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피치는 뭐 3대 신용평가회사 중에서 가장 점유율이 낮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뭐 좀 데미지는 덜한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나 우리는 뭐 금리 인상 막바지다. 이건 거의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럽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뭐 시장 기대와 달리 영국이 지금 15년 만에 가장 높은 네. 기준금리고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영란은행이 2021년 12월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과 달리 빅스텝을 예. 단행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25pp를 더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영란은행이 물가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게 연 2%인데 이를 달성하기 이전까지는 좀 통화 긴축을 계속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영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7.1%입니다. 전월이 6.9%였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러다 보니까 영란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되긴 하는데 일단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점을 지났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9월 달 영란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되 금리 인상 중단을 일시적으로 좀 할 여지도 있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 근원 물가가 7%가 넘는다 그러셨죠. 네. 그 7%가 넘는데 뭐 미국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영국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배경이 바로 그런 물가 아니겠습니까? 유럽의 성장이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로 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는 겁니까? 사실 ECB는 금리 인상 보폭을 좀 줄이고 중단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는데 지금 유로존의 근원 물가를 놓고 본다고 하면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인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폭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ECB가 금리 인상을 하는 그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9월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이 유로존의 7월 근원 소비자 물가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예. 사실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춘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9월 달에도 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6월 소비자 물가 결과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 4.8% 정도이긴 하는데 노동시장의 이 수요 우위 상황이 점진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는 연말까지 좀 떨어질 여지가 있다.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7%가 나왔는데 사실 상당폭 내려오면서 2%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석유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는 그 동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한국의 물가 역시 낮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사실 올해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가가 찔끔찔끔 오르는 건 상관없을까요?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헤드라인이 전월보다는 좀 높게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9월에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면은 앞으로 고금리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이것도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ECB의 통화 긴축이 계속 이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각 국가들의 경제 환경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ECB가 그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가장 취약한 국가로 올라선 게 유럽의 중심 국가인 독일. 예. 사실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고 있는 데가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이런 관광 수입이 좀 많은 국가들. 그래서 ECB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되 그 연속성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국가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독일 같은 국가를 염두에 두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독일이 사실 요즘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여러모로. 자, 7월 CPI 오늘 밤에 나오는 이 관련해서는 뭐 연구원님 그 리포트를 통해서 네. 뭐 좀 올라가더라도 놀랄 필요 없다 이렇게 지적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7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3.3%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이 3%였기 때문에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사실 시장이 물가의 하반 경직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적으로 기저효과 영향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현재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휘발유를 중심으로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좀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다시금 물가는 떨어지는 그 정상 경로로 다시 진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해 10월 고점으로 해서 9개월 내 최고치를 좀 보이고 있는데 1갤런당 지금 3.82달러 정도 전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물가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 휘발유 가격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마다 이맘때면 뭐 여름 휴가철에 드라이빙 시즌인데 뭐 특별히 올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가 이 휴가를 떠나는 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 석유류 가격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은 9월 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상률이 좀 높아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보면 9월 달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14.5% 정도 되는데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영향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CPI 경계감이 이번 주에는 좀 작용하고 있지만은 결국 CPI 발표를 보고 나면 뉴욕 증시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아갈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피치, 무디스 이런 것들이 이번 달 들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근본적인 배경은 사실 올해 5월 기준으로 4가지 물가 지표가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실질 정책 금리가 양해값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6, 7월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좀 쉬어가는 그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치 무디스 영향이 절대적으로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11일 발표되는 8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전월보다 좀 떨어진다고 하면 미국의 경착륙 확률을 낮춰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보고 나서 다시금 반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미국 경기 인식이 개선되는 부분, 이로 인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그 기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미국 증시 향방을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물가 변수 확인한 다음에 다시 시장이 본궤도로 다시 회복될 때 어떤 업종이 주도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앞으로도 올해 연초 이후에 났었던 미국 증시 흐름들을 보면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가 수익률로 따지면 30%대 이상 이 세 가지 섹터가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도 섹터의 흐름은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증시가 지금 숨고르기 국면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비중을 이 세 가지 섹터 중심으로 좀 늘리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드리면 최근 들어서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시크릿컬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시크릿컬 관련된 섹터들이 키 맞추기 관점에서 좀 상승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독 섹터의 흐름은 변하지 않지만 시크릿컬 섹터들이 잠시 좀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는 게 시크릿컬 섹터가 어떤 겁니까? 뭐 소재 산업재,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벌써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8월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사실 최근 20년 S&P 500의 월갈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8월 증시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0.1% 올랐기 때문에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좋은 성과를 보였던 달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달 좀 부진하게 움직이는 흐름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실질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된 흐름들의 변화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동일 구간에서 미국 증시는 정해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상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S&P 500 지수 기준으로 지난해 1월 수준인 4,800선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얕은 가격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미국 증시를 담는 전략이 좀 유효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그리고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같은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상들,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달 좀 가격 조정을 보일 때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궤도 이탈이 있었지만은 다시 본궤도로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 수 있겠네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